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도커를 이용해서 디플로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인증 서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 생각입니다. 요즘 하다 보면 오픈아이디 커넥트니, 오스트니에서 여러가지 표준 인증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구현하기에는 힘들고요. 그걸 조금 더 우리 심플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역은 이런 오스트나 오픈아이디 커넥트와 비슷하게 갈 건데요. 그쪽들이 사용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서버 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백엔드 서버에서 인증을 한다는 게 꼭 오픈아이디 커넥트나 OAuth2의 기능들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백엔드의 인증에 대해서는 사실상 API 키와 토큰을 이용한 경우가 많아요. 또는 MTLS를 기준으로 해서 2차 인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멀티팩터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이 사실상 백엔드 쪽에서는 API 키와 토큰을 가지고 인증 처리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와 관련된 인증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역이니까 이 인증 서버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확장하시면 실제 업무에도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템플릿이 있어요. 이거는 API 웹 서버를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ASP.NET Core에서 REST API 관련된 템플릿이 있죠. 웹 API.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기본 구성을 해놨어요. 네, 그 기본 구성을 해놔서 여기에 보시면 program.cs에 기본적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멀 API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swagger, can 같은 걸 쓸 거예요. 자, 이 위쪽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브젝트 풀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굳이 할 게 없어서 그냥 선언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swagger에 베어러 토큰 관련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베어러 토큰에 대해서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쪽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클래스 안에 이너 클래스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swagger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를 해서 처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아래쪽은 이제 JSON 옵션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프로퍼티 네이밍 플러시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했어요. 저는 캐멀 케이스를 기준으로 했고요. 프로퍼티 네임이 센서티브 할 필요가 없어서 인센서티브 하도록 해놨고요. write indented 해가지고 보기 편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CRLF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미디에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디에이터에 대한 선언을 했고요. 아래쪽에 스캔이라는 스크럽타에 있는 스캔 기능을 가지고 디펜던시 인젝션에 자동으로 클래스 타입들을 등록하도록 해놨어요. iTransient, Scope, 싱글턴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관련된 내역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일반적인 내역들이고요. 여기 app map endpoint라는 게 있죠. 자,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녀석은 뭐냐면 지금 i endpoint로 선언된 엔드포인트들, 클래스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클래스들의 add endpoint를 실행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이 add endpoint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을까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맵 그룹에서 hello 처리하도록 뭘 해놨네요. 자, 요거는 저희가 authentication에 대한 처리고요. 다른 하나도 선언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직 어떤 것도 없어요. 토큰을 이용해서 나중에 오센티케이션 처리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컨트롤러랑 비슷하게 미니멀 API에서 엔드포인트를 program.cs 전체에 구성하지 않고요. 여기에다 구성하게 되면 되게 많아지겠죠. 각각의 우리의 피처 단위로 엔드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맵 엔드포인트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확장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해볼 내용인 저희 JWT를 이용한 인증 및 권한관리라는 서버를 만들 거예요. 근데 오늘 JWT는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JWT하고 약간 다를 거예요. 자, 어떤 게 다른지
세 가지 내용을 일단 JWT 자체 보안의 위험성의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익스파이어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토큰을 무효화하기 힘들다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JWT 토큰을 받아갔으면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트랜잭션을 처리를 끝내고 이제 이 JWT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탈취하게 되면 그 토큰을 이용해서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낮은 가능성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혀 없진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JWT 키를 훔쳐서 보안을 뚫고 뭔가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아웃을 하면 이러한 토큰에 대해서 무효화 처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JWT 토큰에 대한 내역을 서버에 보관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무효화하기가 힘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이로드 자체는 암호화되지 않아요. JWT에.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베이스 64 인코딩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WT 자체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은 단순히 베이스 64 인코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 변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위험한 내역이 있어요. 크게 보면요. 뭐 이외에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JWT를 이용한 인증 및 권한 관리가 많은 보안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하지만 또 다른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JWT만큼 마이크로 서비스에 맞는 인증 방식을 찾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 제가 말했던 익스파이어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토큰을 무효화하기 힘들다. 이 부분은 사실 완벽한 해결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큰의 무효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서버상의 특정 스토리지에 JWT 정보를 저장하는 순간 해당 서버로의 부하가 집중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마이크로 서비스의 병목 지점이 될 거고요. 이 병목 지점은 마이크로 서비스의 안티 패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히 해결하기에는 사실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저 1번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이 활용이 됩니다. JWE와 JWS라는 거예요. JWE는 JSON 웹 인크립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즉, JSON 토큰을 인크립션해서 페이로드를 암호화하는 걸 얘기합니다. JWS는 JSON 웹 시그네이처라고 불려요. 이거는 JSON의 어떤 특정한 JSON 웹 토큰의 특정한 데이터들을 변경하게 되면 이 시그네이처를 확인해서 변경되었다면 이 시그네이처도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변경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서명이 변경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이 데이터를 위변조되었다 해서 처리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JWE와 JWS를 이용하면 페이로드 자체 암호화와 JWT 자체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ASP.NET 코어에서 JWT 토큰을 생성할 때 이 JWS와 JWE를 활용할 겁니다. 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저희는 지금 아이덴티티 서버 안에 있고 이 아이덴티티 서버 프로젝트 안에 있을 거예요. 들어있나? 한번 볼게요. cd 아이덴티티 서버 프로젝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NET add 해서 패키지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패키지의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Core Authentication JWT Bearer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페이드 어쩌고 저기 뜨는데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에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된 16.2인가 뭐 업그레이드 하면서 얘들이 뭔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뭐 해결하겠죠, 업데이트해서. 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설치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디펜던시 밑에 패키지스 보시면 이렇게 JWT Bearer 7.09 버전이 설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걸 이용해서 저희는
비대칭 키 알고리즘을 처리할 거예요. 페이로드의 인크립션, 디크립션을 위한 비대칭 키 알고리즘으로 RSA 방식을 이용할 거고요. 서명과 서명 확인을 위해서 커브드 비대칭 키 알고리즘인 ECDSA를 이용할 겁니다. 뭐 세부적인 비트 사이즈라든지 알고리즘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도 되니까요. 이걸 확인하시고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직접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스태틱 클래스 헬퍼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저희 보시면 여기 쉐어드 밑에 유틸리티라는 폴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add에서 utility라고, 자 이렇게 하고요. 클래스 이름도 하나 추가할까요? 자, 여기에서 JWT 토큰 컴피 헬퍼라고 해봅시다. JW2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추가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public static 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 static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하나의 값을 만든 static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클래스에서 private, public 키를 쓰고, private은 뭐 인코딩에 썼다면 public은 디코딩에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 헬퍼를 static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 private, static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건데요. 일단 RS에 대한 인크립션 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RSA 인크립션 키라고 해서 RSA create 뭐 307 이거는 이제 사이즈고요. 키 사이즈 비트 3072, 뭐 1024, 뭐 2048, 3072, 4096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3072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ECDSA에 대해서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private static 그 다음에 ECDSA 그리고 요거에 대한 사이닝 키를, 얘는 이제 사이닝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름을 사이닝 키라고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ECDSA.create 하고 이제 커브드 알고리즘을 여기다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용되는 네임드 커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P256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요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더 큰 것도 있거든요. 512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커질수록 디코딩 할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256비트를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인크립션을 위한 아이디 KID와 하고 사이닝을 위한 KID가 필요해요. 굳이 뭐 꼭 없어도 된다 해서 안 써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식별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쪽은 GUID입니다. 직접 만드셔도 돼요. 이거랑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GUID가 아닌 다른 값을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RSA에 대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생성을 할 거예요. 자,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고 퍼블릭 키를 생성하는 부분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놔서 자,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해볼게요. 직접 치는 것도 뭐 의미는 있지만 그닥 이게 어떤 임플리먼테이션 자체가 제가 보기엔 꼭 의미가 있다고 보기엔 그렇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간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쪽이 안 보이니까 엔터를 해서 보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private encryption key는 RSA security key에 여기 encryption key를 가지고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encryption key를 가지고 public key를 RSA에 대해서 또 만들었어요. port 파라미터에 pulse를 주면 public key가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알겠죠? include private parameter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펄스로 한다는 얘기는 include 안 하니까 public key만 있겠죠. 이런 식으로 encryption key를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signing key를 만들어야 되겠죠. signing key도 ECDA를 가지고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미리 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넣겠습니다. 자, 여기도 엔터를 넣어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보이도록 해놓을게요. Security key 마찬가지로 사인인 키를 가지고 하고 있죠. Private 사인인 키, 그 다음에 Public 사인인 키를. 자, 방식이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완벽히 똑같지는 않으나 비슷비슷합니다. RSA도 ECD, SA도 비슷하게 처리하도록 MS에서 구현을 해놨어요. 자, 요렇게 해서 JWT 토큰 헬퍼, config 토큰 헬퍼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JWT를 생성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미리 피처스를 만들어 놨고 토큰 밑에 엔드포인트하고 제너레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자, 엔드포인트는 어떻게 갈지,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는 어떻게 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너레이트에 커맨드하고 리스판스가 있잖아요. 엔드포인트에서 그러면 제너레이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구현을 해 놔야겠죠. 그래서 이 라우츠 그룹을 하나 만들어요. 그룹을 만들어서 라우츠 이 녀석이죠. 그 다음에 렛 그룹. 자, 이름을 토큰이라고 할게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굳이 저희가 이제 보기에 토큰이 더 낫기 때문에 소문자로 이렇게 소문자 토큰이 더 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좀 언어들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 ASP.NET Core나 C# 계열은 사실은 여기가 캐피탈이 되죠. T. 근데 대부분의 언어들은 캐멀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걸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with OpenAPI에서 OpenAPI에다가 쓰겠다고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group.letPost 해야 되겠죠. 자, post 그 다음에 generate JWT 하겠습니다. 자, 웹포스트나 get은 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상 이게 저희가 특별하게 커맨드에 어떤 내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꼭 get으로 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from body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하시고 generate command 하고 request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diator 관련된 내역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자, I mediator 추가를 해서 자, mediator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직접 처리되는 내역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await이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send 하시면 됩니다. 뭐 내역은 별거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vertical slice architecture 형태로 이 녀석에게 전달이 되겠죠. 자동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토큰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 보면 기본적인 코딩은 제가 해놨었고요. generate JWE 토큰. 자, JWE 토큰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private signing key 그리고 public encryption key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generate 하기 위해서요. 자, private signing key를 이용해서 사이닝을 할 거고요. public encryption key를 이용해서 페이로드를 인크립션 할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private signing key로 사이닝을 할 거고요. public encryption key로 인크립션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비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사이닝에 대한 밸리데이션 하는 측에서는 private signing key로 사이닝을 했으니까 public signing key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public encryption key로 인코딩을 했으니까 private encryption key라고 할게요. encryption key로 decryption을 해야겠죠. 자,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generate를 해보겠습니다. 자, private 이걸 뭐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복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JWT 토큰 config 헬퍼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프라이빗 사인인 키,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그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JSON 웹 토큰 핸들러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핸들러는 JSON 웹 토큰 핸들러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이게 아마 최신 버전이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요걸 가지고 스트링 토큰을 받아낼 거예요. 핸들러에 자, dr인데 dler라고 해놨네요. dler 이렇게 되겠죠? 핸들러 dler handler.create token이라고 하고요. new security token descriptor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을 우리가 세팅해주면 기본적으로 토큰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는 뭐 audience 값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이거를 identity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identity 서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ssuer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issuer는 기본적인 요 녀석의 위치가 될 거야. localhost 그리고 뒤쪽에 포트가 들어갈 건데요. 자, 저희가 솔루션에 properties 가셔서 런치 세팅 들어가시고요. 여기 https 있죠. 717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issuer에다가 7172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클레임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claims에서 이거 치시고 new 이건 이제 딕셔너리 형태일 거고요. 스트링 오브젝트예요. 자, 요렇게 넣으실 거고요. 그래서 문자로 하죠. 그리고 안에 뭐가 들어갈 건데 내용은 자, 스트링이니까 sub라고 넣고요. 이제 subject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저기 요 스트링 id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유저 id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rivate key를 이용해서 사이닝을 할 거예요. 자, signing credentials라고 있어요. signing credentials 이렇게 있죠? 이 녀석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new signing credentials라고 하고요. 안에다가 값을 또 추가를 해줄 겁니다. 내역은 위에서 우리가 private signing key 넣었죠? 그거 그대로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security 알고리즘을 넣을 건데요. security algorithms라고 하시면 나와요. 여기서 ECDA, SHA 256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사이닝 크레덴셜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걸 가지고 사이닝을 할 거예요. 그럼 JWS는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를 인크립션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크립션 크레덴셜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인크립션 크레덴셜스 똑같이 new 인크립션 크레덴셜스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내역들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해서 파라미터들을 넣어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public 저희가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public 인크립션 키를 여기다 넣어 주시고요. security 알고리즘을 넣어 줄 거예요. security algorithms.rsa oap 자, 이걸 이용할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security 마찬가지로 algorithms.aes 256cbc라고 있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이 녀석 있어요. 256cbc hmac sh 512 있죠. 자, 이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내역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혹시 모르니 expires를 세팅을 해 놓을게요. expires에서 자, add day 아니고 add minute로 하겠습니다.
add minute. 그래서 10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트링 토큰에 대해서도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토큰 값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자, 여기가 조금 에러가 났는데 뭐 때문에 에러가 난 건지, 토큰이 위쪽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너레이트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쪽 위에서 제너레이트하고 해당하는 내역을 리턴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까지 만든 JWT가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빌드 하시고요. 자, 빌드 오류가 하나 났네요. 자, 여기는 지금 물음표가 아니죠. 오타가 나서. 자, 빌드 하시고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되면, 자, JWT가 있죠. 요거 가지고 id에 1 이라고 넣으시고 try out 한 다음에 뭐 1, 2, 3, 4 뭐 이렇게 하고 execute 하시면 이렇게 액세스 토큰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기존 JWT하고 다른 점이 있죠. 어떤 게 다르냐면 JWT.io에 가보시면 저번에 저희가 코그니토 관련된 애들은 자동으로 다 페이로드랑 가져왔죠.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로드 쪽이 이렇게 다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풀지 못해요. args나 이런 것들은 다 가져왔어요. 헤더는 다 보여요. 헤더는 원래 보이도록 되어 있고, 이 KID는 저희가 아까 넣어줬던 값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invalid signature라고 나오고, 페이로드는 막혀있죠. 자, JWS만 하게 되면 아마 페이로드도 보일 거고요. 시그네이처가 에러라고 나올 거예요. 정확하겠지는 않네요, 제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크립션을 통해서 데이터도 막았고요. 시그네이처, 서명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JWT 토큰에 JWS, JWE를 적용한 제너레이트 방식을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오셨을 거예요.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야죠. 인증 처리를 이 토큰을 가지고 해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증 처리를 하려면 커스텀 오소라이제이션 핸들러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피처에 새로 추가하지는 않고요. 바깥쪽에다가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폴더를 하고요. 이름은 오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여기에다가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자, 이름 뭐라고 정할까요? 커스텀 오소라이제이션 핸들러,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 이것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제 강좌를 지금까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이거 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꼴에서 같은 내역을 또 한번 반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Alt Shift F10번 눌러서 Handle Requirement 요거 처리하도록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부분만 처리하면 돼요.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Validate JWE 토큰 요 부분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Validate JWE 토큰이라는 펑션을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bool 하고요. Validate JWE 토큰이라고 하고요. 스트링에 토큰을 받아가서 처리하는 펑션을 만들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try catch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catch exception ex 하면 뭔가 처리하도록 밑에 또 놓을게요. 로거를 통해서 에러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가 필요하니까 컨스트럭터에서 저 로고 정보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i 로거 라고 해서 로거를 추가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에러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아까 제너레이트 했듯이 핸들러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핸들러고 그냥 JSON 웹 토큰 핸들러를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토큰 밸리데이션 리졸트를 가져올 건데 그냥 var 하고 리졸트라고 할 거예요. 이 리졸트의 형태가 토큰 밸리데이션 리졸트라는 거예요. 자, 핸들러.점 validate 토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토큰을 넣고 그 다음에 토큰 밸리데이션 파라미터를 선언을 할 겁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valid audience, 아까 저희가 audience 만들었죠. 어디에서요? generate에서요. 자, generate를 이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비교하기 편하게. 자, audience 요 녀석이겠죠? 네, 똑같습니다. 저희가 저걸 가지고 valid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valid issue도 있을 거예요. issuer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요. 그리고 이제 issuer signing key와 token decryption key를 넣을 거예요. 자, issuer signing key는 여기에서 private를 썼으니까 여기에서는 public을 써야겠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issuer signing key는 JWT token config helper에서 자, private로 저기서 했으니까 여긴 뭐라고요? public signing key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 token decryption key라고 있죠? 이 녀석도 JWT token config helper에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여기선 public key를 이용했으니까 우리는 private encryption key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자, 코딩이 끝났어요. 이 아래쪽에서 return에서 result에 대한 is valid인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쉽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하나 더 return pulse라고 해주면 전체적인 코딩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ndle requirement에서 이 녀석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코드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authorization succeed. 자, 근데 이 토큰을 가져야겠죠? 토큰을 가져와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토큰을 가져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미리 복사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HTTP context accessor에서 HTTP 컨텍스트를 가져오고 리퀘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리퀘스트 헤더에 authorization을 가서 거기에 있는 토큰을 빼오는 형태예요. 만약에 웹소켓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시그널R 예전에 했었잖아요. 시그널R 클라이언트의 .NET 클라이언트가 아닌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쿼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쿼리도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JWT 토큰이 스트링 empty나 null이면 여기를 체크해서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뭐 로직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HTTP context accessor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다가 해당 내역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앞쪽으로 가져가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HTTP context accessor라고 하고요. HTTP context accessor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 Alt Shift F10 해서 저는 이렇게 필드를 만들 겁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값을 추가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끝나고 나서 handle requirement async과 task이기 때문에 return에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task complete task. 자, 이렇게 하면 처리가 끝난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program.cs를 수정해 줄 거예요. 자, program.cs로 이동할게요. 저희 program.cs에는 몇 가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쇠거나 뭐 이런 건 지금 처리가 됐잖아요. 근데 JWT 베어러에 대한 내역이 전혀 추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builder services 뭐가 될까요? add authentication 그리고 add JWT bearer 가지고 뭔가 처리하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긴 가로가 있어야겠죠. 펑션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add authorization도 추가가 돼야 돼요. 자, 여기에서 builder.services.add authorization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options, options에서 추가가 돼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폴러시를 추가를 할 건데요. 커스텀 오서라이제이션 핸들러를 쓰기 위해서 폴러시를 하나 추가를 해둘 거예요. 이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커스텀 오서라이제이션 폴러시를 쓰겠다는 거. 그 다음에 오서라이제이션 핸들러하고 HTTP 컨텍스트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 이렇게 두 개, IHTTP 컨텍스트 액세스하고 이건 싱글톤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IAuthorization 핸들러는 스코프 형태로 넣을 겁니다. 그러면 활용 가능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코딩일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use 쪽에서 Authentication, Authorization을 추가해 주셔야 해요. add하고 use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다가 이쯤에 넣으면 되겠죠. 네, 이쯤에다 넣을게요. 이렇게 했으면 기본적인 코딩이 됐고요. 자, 이제 우리 hello를 처리하도록 authentication endpoint로 갑시다. 자, 여기에서 with open API까지만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겠죠. require를 해서 authorization을 추가하도록 할 거예요. 자, 아래로 내려갈까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require authorization 그리고 폴러시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폴러시 이름을 지정을 했잖아요. 여기 있죠? 이 녀석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authorization, custom authorization 폴러시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custom authorization 핸들러에서 뭔가 빼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ilogo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custom authorization 핸들러라는 거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네, 이렇게 해야 지금 로고가 정확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 요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요걸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 보시면 이렇게 새거가 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authentication 해 보시면 안 되겠죠? 에러가 날 거예요. 뭐라고 났죠? 에러 401 났죠. 자, authorization, custom authorization 핸들러로 들어와서 valid 토큰을 해봤고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JWT 토큰을 생성을 해봅시다. 자, 1, 2, 3, 4라고 하고요. execute 한 다음에 이 녀석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로저 다시 한번 execute 하면 보이시죠? hello라고 나오는 거. JWT 토큰을 JWE와 JWS를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해 봤습니다. RSA와 ECDSA라는 비대칭 키 알고리즘을 이용했고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하다 보니 조금 더 보안에 안정적인 JWT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밸리데이션 처리하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해 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